네, 안녕하세요. 매일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미래차는 이제 90%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신형 모델 Y가 다음 달 출격되기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에 앞서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 최근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다우존스 지수가 10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RSI 수치도 지금 과매도권에 이르렀어요. 다음 주에는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는 자리고 반등이 꼭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요. 3분기 미국 GDP 증가의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3.1%나 나왔어요. 굉장한 수치죠. 3%를 넘겨버렸어요. 미국 경기는 2%만 넘어가더라도 좋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3분기에 무려 3.1%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발표되었던 잠정치가 그러니까 3분기 잠정치가 2.8%였는데요. 3분기 이제 확정 수치가 나온 거죠. 이게 3.1%로 오히려 올라갔고 전망치 역시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망치도 2%대였죠. 자, 이렇게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매파적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마저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에 주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2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다음 달이라고 볼 수 있는 1월 29일에 내년 첫 FOMC 회의가 열릴 건데 현재 금리 인하 확률은 8.6%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빠르면 5월 달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딱 한 차례밖에 지금 적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역시나 중요한 건 미국의 경기 상황이 되겠어요. 미국 경기 상황이 좋으면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건으로서 전주보다 22,000건이나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고 전망치도 밑도는 수치가 나왔어요. 고용 상황도 좋다라는 것인데 지금 유가 역시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죠. 자, 그리고 경기가 좋으면 국채금리와 같은 이 큰 시중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도 같이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에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지 라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9,400 정도가 깨지고 난다라고 하면은 18,700까지도 쉬었다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이해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당분간 그렇게 크게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별 장세를 보면 여전히 매그니퍼센트 7 주식들, AI 관련된 주식들 괜찮아요. 오늘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는 0.9% 하락을 했는데 최근 주도주가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이제 바뀌었죠. 자, 그래도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서로 보완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점은 오히려 건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고 미국 효율성 부서죠. 도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뭔가 긴축 정책과 같은 그런 사항들을 그런 정책을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0.9% 하락한 436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고 급등이 있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한 번씩 나와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든 미국 경기가 어떻게든 중요한 것 테슬라의 펀더멘털 상승이 되겠습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더라도 올라갈 주식은 올라가요. 다만 테슬라가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자동차 판매 업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럭셔리카에 또 속하는 부분이 있죠. 경기 상황은 많이 타기 때문에 역시나 미국 경기 상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렇게 EPS의 상승, 펀더멘털의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치고 오른 만큼 이 벌어진 갭을 좁히는 조정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자, 급하게 오를 때 이렇게 굴곡이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어쨌든 앞으로 리얼월드 AI의 최선호주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이렇게 굴곡진 구간에서는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계속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한 가지 정책 발표가 있었어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좀 자세히 뜯어보면 신차 판매의 80% 이상은 배터리 EV, 그러니까 완전 전기차를 의무화한다라는 거고요. 최대 20%까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일단 인정을 한다라고 해요.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역시 이러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채택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전기차 세금 공제를 주 정부 차원에서도 제공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점 때문에 테슬라 장기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 홀마르스 카달로그님은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불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2035년부터는 아무도 차를 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차를 사지 않는다 이러면 테슬라에게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보택시와 로보밴과 같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면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제 플릿 업체죠. 우버와 같은 그런 업체들에 속하면서 이제는 차가 필요할 때마다 핸드폰이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차를 부르면 됩니다. 호출하면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역시 내년부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컨펌을 한 상황인데요. 곧 있으면 이제 로보택시, 로보밴이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특히 로보택시와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넓은 트렁크와 쾌적한 사용 공간을 뽐내고 있어요. 문도 이렇게 위로 열리죠. 탑승이 편리할 것입니다. 자동으로 열려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로보택시가 되면 자동으로 무선 충전까지 지금 가능해질 예정에 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스스로 청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끗한, 내 차처럼 깨끗한 환경에서 로보택시를 타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몇몇은 소유를 위해서 차량을 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소유욕이 있죠. 그리고 내 차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뒤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어제 얘기한 코멘트예요. But self-driving car will be more than 90% of miles driven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전체 총 주행거리의 90% 이상은 자율주행 차량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10%만 개인 오너들의 차량이 움직이고요. 90% 이상이 로보택시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 바로 여기에 테슬라 자율주행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로 2035년이 되면 테슬라의 세상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오늘 436불로 마감을 했죠. 로보택시가 글로벌에 100만 대만 보급되더라도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에 이르르면서 1560불까지 오를 예정에 있어요. 1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글로벌에는 15억 대에서 20억 대 사이에 자동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100만 대밖에 안 되니까 정말 세 발의 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얼마나 테슬라 주가의 가치가, 그 파괴적 혁신의 가치가 어마무시할지 상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로보택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금 텍사스에 위치한 도시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지금 내년부터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아마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좀 껄끄럽죠. 역시나 기가 오스틴이 위치하고 있는 텍사스 주가 좀 더 유력해 보입니다. 내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오스틴에 아무래도 모델 3Y를 활용한 로보택시 플릿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뉴스로 소식이 전달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겠죠. 내년에 이 스쿼드가 어마무시합니다. 중국 메가팩 상하이 공장도 내년 1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중국의 사이버트럭 출시, FSD 라이센스 소식도 나올 수 있고, 내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의 FSD 출시가 유력해 보여요. 그만큼 내년은 AR 자율주행 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시작점에 주가가 또 잘 오릅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한 가지 있다라고 하면, 역시나 자동차 판매가 되겠어요. AI 자율주행은 너무나도 잘 발전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아직까지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의 지금 80%를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차량 판매가 되겠는데, 일단 2주 후면은 4분기 인도량 보고서가 나와요. 1월 2일 정도가 되겠는데, 일론은
올해가 작년보다 좀 더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일단 4분기 판매량이 51만 4천 대 정도를 넘겨야만 합니다. 작년 4분기에는 48만 4천 대를 달성을 했어요. 당연히 이것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나와야 될 건데요. 자, 서연 메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스갯소리로 51만 4,926대를 예상을 했어요. 51만 4,925대보다 한 대 더 많은 숫자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중국 판매량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미국 판매량도 11월 달에 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유럽 판매량도 나쁘지 않아요.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일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보면 전년 대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4분기 지금 페이스가 좋습니다. 전분기 대비 35.8% 앞서 있고 전년 동기 대비 10% 앞서가고 있어요. 유럽도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문제는 역시나 독일이 되겠죠. 독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이번 4분기 판매량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머스크를 좀 믿을 필요가 있겠죠. 다른 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회사 CEO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좀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납품량이 좀 적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잠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추매를 하셔야만 됩니다. 1월 말에 나올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사이버트럭도 지금 그로스 마진 플러스, 그러니까 흑자를 달성한 상황이고 ESS 메가팩 매출도 거의 최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좋을 거니까 좋게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024년 4분기 판매량이 만약 안 좋더라도 내년 판매량은 끄떡없어요. 200만 대를 넘어 220만 대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올해 판매량은 180만 대를 넘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자, 하지만 내년에는 확실한 성장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내년엔 이제 바야흐로 베스트셀러 모델, 글로벌 최대 판매량을 자랑하는 이 모델 Y의 신모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모델 Y가 무려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 속보에 따르면요, 중국 내 속보예요. 테슬라 기가 상하이 공장에서 앞으로 출시될 두 대의 신차는 일단 모두 모델 Y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주니퍼가 되겠죠. 이 신형 모델 Y가 되겠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에 있어요. 잘 팔리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모델 Y도 있습니다. 바로 6인승 모델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큰 모델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내년 4분기에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프리몬트 공장에 뭐 컨셉 모델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베일에 쌓여져 있었는데 이 앞에 뭔가 좀 더 뒷부분이 낮은 게 모델 Y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모델 Y 주니퍼가 되겠죠. 여기 보면 약간 뒤에가 좀 더 공간이 큰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델 Y 주니퍼 6인승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바야흐로 모델 Q, 자, 글로벌 200에서 300만 대까지 판매를 자랑할 수 있는 신형 저가형 모델이 바야흐로 내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20만 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모델 Y 주니퍼는 기존 모델 Y보다 구형보다는 약간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중국 내 테슬라 스토어에서 이미 모델 Y 판매에 대한, 그러니까 주니퍼 판매에 대한 컨트랙트, 그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내년 1월부터 판매가 될 거예요. 이 앞모습이 아무래도 사이버캡을 닮았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정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양한 성능 개선 사항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성능이 당연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자, 이러한 디자인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자, 그러니까 인도량이 충분히 잘 나올 수 있지만 만약 1월 초에 안 나와서, 좋게 안 나와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면요, 편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어요. 테슬라의 성장은 이미 기약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추매로 대응하면서 잘 모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 아시면서 주가의 급락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